안녕하세요. 엑스웨일입니다. 일단은 비트코인 주봉이 바뀌었고,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8주 연속, 주봉 음봉이 나왔네요. 제가 일단 코인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8주 동안 연속으로 음봉이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, 참 이런 광경이 좀 나왔네요. 자, 일단은 뭐 8주 동안 음봉이 나왔지만, 뭐 이 8주가 음봉이 나왔다고 9주가 음봉이 나오지 않으려는 법은 없겠죠. 네, 그렇지만, 이제는 좀 이제, 양봉 하나 정도는 좀 보고 싶다,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, 일단 비트코인이 이 구간이죠. 네, 과거부터 좀 이제 계속해서 좀 이제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에서 지금 그래도, 좀 단기 좀 이탈을 했지만, 그래도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면서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. 지금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한 10일 넘게, 예,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10일 넘게 좀 횡보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횡보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좀 버텨주니까 알트코인들이 이제 좀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는 거죠. 어제도 뭐 어거나 디카르고, 네, DKA, 그리고 오늘 뭐 가스 정도 이렇게 좀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,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해준다면 추가적으로 좀 순환 펌핑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. 당연히 그렇게 높다고 봐야겠죠. 자, 그런 부분인 거고. 그럼 이제 비트코인에 좀, 이렇게 보면은, 뭐, 일봉이니까, 이 구간에서 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냐, 이런 걸 볼 건데, 그 전에 먼저 나스닥 차트나 이제 USD 도미넌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일단 2020년도, 3, 4월부터 좀 상승하고 나서, 지금 50% 되돌림이 왔습니다. 뭐, 물론 50% 되돌림이 왔다고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거냐,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, 일단은 이 채널의 흐름에서 봤을 때 채널 하단부를 지금 2번 연속 좀 지지를 받아주고 상승 다변에서 나와주는 상황이고요. 이 구간에서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구간의 비율 자체가, 딱 1대1 비율로 정확하게 떨어져서 자리를 좀 지켜준 상황입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꼬리를 달면서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뭐 여기서 다시 한번 뭐 강한 뭐 상승으로 나올 거다,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래도 단기 반등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, 또 추가로 반등할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이걸 패턴으로 좀 보더라도 상승단에서 나오고 지금 뭐 100%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88.6% 이상, 거의 90% 정도 돌려줬고, 이거에서 좀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고. 나스닥 입장에서는 한 11,007포인트 정도에서는 아무래도 좀 추가 반등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겠죠. 다시 한번 하다니면서 단기 지지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. 여기서는 근데 지금 봤을 때 뭐 큰 상승이 나온다,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 일단은 이 마지막 파동, 이 위에서부터도 아니에요. 이 마지막 파동으로부터 38.2%, 그리고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매물대죠. 그럼 이제 올라가면 이제 저항을 받겠죠. 여기서는 이렇게 보더라도 대략 한 28,500, 뭐 29,000포인트, 대략 한 9% 정도는 일단은 반등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. 여기서 단 한 1% 정도는 다 좀 눌릴 수 있지만, 일단은 반등폭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8, 9% 정도는 좀 추가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맞지 않나,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. USDT 도미넌스를 보더라도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, 이 구간에서 좀 예상했던 부분보다 좀 삐져나가긴 했지만,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하락하는 과정, 그리고 이제 불안한 장세에서의 좀 추가적인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, 결국에는 뭐예요? 조정이 나오고 나서 리테스트 할 때 돌파하지 못했다는 거죠. 리테스트 할 때 돌파하지 못했고,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는 어때요? 좀 추가 하락 부분은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나. 지금 보더라도 계속해서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상승분을 이 상단에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봤을 때는 그래도 좀 USD 도미넌스가 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승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USD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은 그래도 좀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좀 추가 상승을 보는 게 좀 맞지 않나, 이런 좀 판단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차트를 볼 건데요. 일단은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뭐 이 구간은 제가 이전부터 좀 말씀드렸다시피 뭐 3파동으로 봤을 때는 뭐 3파가 진행 중일 수도 있고, 뭐 10파가 진행 중일 수도 있고,
뭐 10파가 끝났을 수도 있고 뭐 3파가 끝났을 수도 있고 어차피 이거는 결국에 파동이 좀 나와봐야 아는 건데 결국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다는 거고 반등 이후에 횡보를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봐야 될 게 이 구간 48,000 구간 또는 여기 4만 구간부터 이 파동의 흐름이 이제 이어지겠죠. 그러니까 여기를 굳이 좀 나누자면 뭐 4만 볼게 4만 3천 뭐 4만 혹은 여기겠죠. 4만 8천이겠죠. 그러면 그냥 이 마지막만 보자는 거예요. 최선으로 잡겠다는 거예요. 이 구간에서의 지금 반등 포인트가 어디예요? 대략 한 38.2%를 살짝 못 넘겼는데 근데 이 구간에서 봤을 때 지금 횡보가 나오고 있죠.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? 이 구간에서 한 파동은 더 조정 이후에 한 파동은 더 볼 수 있지 않냐. 그리고 심지어 이 주요 매물대 28,703만 매물대를 지켜주고 있다. 이 28,700 하단을 지켜주고 있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구간에서는 한 번 더는 좀 더 올려줄 가능성이 높겠구나. 그리고 이제 올라간다면 어떻게 돼요? 이 중장기 채널의 하단부 이 35,000을 넘길 거냐 봤을 때는 여기는 그래도 좀 넘기기는 한 번 넘기기는 힘들지 않을까. 그러면서 이 마지막 파동의 61.8%짜리다.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만약에 이런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해줄 가능성은 없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 35,000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 차트의 방향성을 봤을 때 이 구간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A, B로 보더라도 대략 한 1대1 정도를 일단은 보고 대략 50% 정도 자리를 보는 게 일반적인 좀 구간으로 봐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구간에서 좀 추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대략 한 33,000 구간 정도에서는 좀 저항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. 단계적으로 봤을 때 상승을 한다면 그리고면 여기서 이제 좀 추가락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23,500부터 24,500 구간 정도를 보고 있어요. 대략 여기서 113% 되돌림 자리이면서 그 다음에 이 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2만대의 자리를 줄 건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래도 한 번 더 내려온다 보면 한 23,550, 23,500에서의 한번 승부를 좀 보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. 그래서 이 구간에서 뭐 추가 반등이 이대로 나온다라고 보면은 그래도 한 33,000대 실패하고 내려간다고 보면 일단 23,000에서 24,500을 볼 건데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 더 파동을 자세히 보면 뭐 제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뭐 A, B, C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구간에서의 부분 때문에 그래요.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일단 가볍게 보면 어센딩 형태의 트라이앵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 모양만 보자면은 여기 상단 돌파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파동까지 겉들여 본다면 지금 대략 봤을 때 여기가 이제 A라고 본다면 B는 좀 논란이 없어 보여요. 여기서 이제 C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C로 볼 거냐? 근데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예요. 보통 이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질 때 이 간격과 그 다음에 이제 이 3파의 흐름이 중요하죠. 여기 봤을 때는 이렇게 C로 볼 거냐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C로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. 그래서 저는 대략 뭐 이런 흐름 정도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좀 보고 있어요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지금 곧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아까 이제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한 1%에서 2% 정도는 다시 한번 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비트코인도 좀 지켜보는 건 나쁘지 않지 않을까. 좀 하락을 하더라도 뭐 다시 한번 뭐 3만대 지지를 뭐 받는 흐름 이 안에서 보면은 지금 중요한 게 한 29,750 정도 이대로 만약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한 29,750 정도의 구간, 이 구간이죠. 이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좀 눌림이 있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어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만약 포지션이 없다, 알트코인도 포지션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여기서도 하락 다이면서 뜨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뭐 29,700의 지지를 보고 이 구간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든지 아니면 아예 차라리 이 하단을 좀 노려볼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하단. 이렇게 두 자리 정도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.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이 부분이 끝난 건 아니지만 대략 봤을 때
이런 식으로 좀 트라이앵글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이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하단까지 내려오더라도 뭐 브레이크아웃이죠. 이런 자리 혹은 다시 한번 내려서 그 다음 자리, 뭐 물론 여기서 깨지고 내려가면 이제 그 다음 자리를 24,500이면 3,500 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좀 급하게 시작하기보다는 단기, 그리고 단기 상승 가능성은 좀 높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단기라는 기준이 지금 뭐 바로가 아니라 이 구간에서의 흐름이 끝났을 때 그래도 33,000대 혹은 35,000대까지 좀 더 높게 보더라도 이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본다는 거지. 아직은 여기서 지금 이 A, B로 봤을 때 크게 이 구간에서의 흐름이 끝났다라고 좀 보지는 않아요.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나스닥을 봤을 때도 아직은 이런 부분이죠. 네, 좀 눌릴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USD 도미넌스도 물론 좀 살짝 깨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다시 한번 이 정도는 이런 자리까지 뭐 테스트 정도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받는 가능성은 조금 더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먼저 좀 더 눌림은 올 수 있다. 그래서 뭐 29,750 그리고 얘가 깨지면 다시 한번 하단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,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어쨌든 뭐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이 좀 8주 연속 나왔고 아무래도 다들 멍하실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일인가, 막 물려 계시는 상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일단은 혹시라도 뭐 자금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일단은 좀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아직 현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일단 단기 수익 정도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엑스웨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